녹을 닦으며 허형만.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흙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족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쓸어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녹을 닦으며 허형만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일단 녹이라는 것은 왜 생기죠? 우리가 어떤 쇳덩어리를 함부로 방치해 두면 생기는 것이 녹이죠. 그 녹은 더러움이고 우리 어떤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보살피지 않고 늘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로 녹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인은 이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하니까 대문을 보니까 녹이 쓸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 있는 흙갈빛 대문의 녹을 보며 라고 해야 했죠. 네, 이 부분을 보면서 녹이 어떤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대문의 녹을 닦다 보니까 자기 안에 쓸어 있을 그 녹을,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죠. 대문의 녹을 닦으면서 자기 안에 쓸어 있을 녹을 생각하는 그런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린 줄도 몰랐대요. 반성을 self-reflection이라고 하죠. 자기 반성을. 반성을 참 치열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3년에서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은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동안 되돌아보지 않았던, 그래서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과오를 보았다라는 거죠. 녹을 닦으면서.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해안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나온 어떤 삶의 발자취들이 또는 방치된 어떤 자신의 삶의 흔적들이 비늘처럼, 물고기를 보면 비늘이 틈새도 없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총총이 이 말은 아주 빽빽하게 이런 의미죠. 그렇게 돋쳐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회환이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한탄할 한자죠. 네, 뉘우치고 한탄하는, 뉘우치기 때문에 한탄하는 그런 슬픈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러니까 그러한 슬픈 역사들이 비는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추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빗방울이 어때요? 다시 조금 일어서지만 조금이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네, 회한의 슬픈 역사는 즉 뉘우침은 그 뉘우치죠. 우리가 뉘우치지도 않으면은 그냥 추락만 하는데 우리가 뉘우치는 것은 빗방울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솟아오르려는 그런 의지인 것처럼 우리의 그 회한이라는 것은 네, 그냥 추락이 아니라 다시 뭔가 솟아오르려는 그런 빗방울과 같은 의지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살아온 43해, 네, 늘 그렇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여기서 끊어가지고요. 저 뒤까지 좀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촉수가 불면의 촉수라고 합니다. 즉 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어떤 잠을 이루지 못한 왜냐하면 촉수가 뭔가를 잡아내기 때문에 후회할 거리, 반성할 거리 또 회한의 대상을 촉수가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죠. 우리 감성의 촉수겠죠. 그런 어떤 기억의 촉수. 그 촉수라는 것은 그 낙지나 또 문어, 뭐 오징어 보면은 왜 다리에 빨판 달려가지고 길죠. 특히 그 촉수는 그 해파리 같으면 촉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걸 촉수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개 달린 그 촉수들이 자꾸 그 회한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 그런 기억의 촉수들이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아주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이 있었던 그 어린 시절까지라는 건데 바로 내 영혼,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스러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네, 그런 어떤 아주 그 녹을 닦으면서 아주 까마득하게 녹이라는 건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던 것,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들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자신의 과거들은 녹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그 순수한 어린 시절까지도 하나의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문의 녹을 닦으면서 그때의 녹까지 자신의 녹을 지금 그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스러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시인의 자기 반성은 정말 치열합니다.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문지른다는 거죠.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반성하는 거죠. 조금 다시 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반성이라는 것. 아까 반성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그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이라고 했죠. 우리가 빗방울은 밑에까지 쭉 떨어지지만 아주 낮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만 다시 튀어오르려는 어떤 의지가 있죠. 우리의 반성이 바로 회한, 우리의 반성, 자기 반성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빗방울의 의지처럼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아주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는 시인과 조금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정말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빗방울의 의지와 녹을 닦고 있는 시인의 의지가 아마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허형만 시인의 그 녹을 닦으며를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